네, 자멸거진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번 시간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먼저 전해드려볼까 하는데요. 이지연 캐스터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요. 또 보이는 만큼 더 많은 취업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오늘도 알아두면 취업이 빨라지는 취업의 지름길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청년 희망 펀드 들어보셨죠? 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인 신탁으로 각 계층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기부를 받아 조성하는 펀드인데요. 그 가입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청년 희망재단이 2개월 만에 이룬 성과인데요. 그렇다면 이 기금을 통해서 청년들이 어떤 수혜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내용을 좀 정리해드릴까 하는데요. 요즘은 스펙보다는 실무 능력을 중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청년희망재단도 일자리 창업 능력개발센터를 통해서요. 청년들에게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업능력개발센터에서는 현재 5개 과정을 진행, 준비 중에 있는데요. 오늘 그 5개 과정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정은요. 청년 관광 통역 안내사 양성 과정입니다. 만 34세 이하 중국어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 보유자 가운데 미취업자에 한해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겠고요. 교육 기간에 보시면 이론 교육 3개월 그리고 현장 실무 교육 3개월 총 6개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내용을 보시면요. 역사, 문화, 안내, 실무 외국어, 여행사, 인턴 등의 교육 내용 포함되어 있고요. 이 특징을 보시면 협력 여행사와 수료생 채용 등을 추진한다고 하니까요. 좋은 취업의 기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문 살펴보죠. 이번에는요. 신생 벤처기업 스타트업 청년인재 매칭 사업 과정인데요. 사업 계열을 보시면요. 신생 벤처기업과 청년인재 매칭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시면요. 매칭 성공 시 6개월간 창업 인력 지원금을 지원받게 되겠고요. 추진 일정을 보시면요. 현재 2015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수요처를 발굴한다고 하고요. 또 내년 1분기부터 서울 경기권을 시작으로 매칭 행사가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과정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모바일 게임 기획자 양성 강좌와 문화 콘텐츠 융복합 훈련 강좌입니다. 이는요, 요즘 이공계에 비해서 모바일 비즈니스에서 소외된 인문, 사회, 예체능 전공의 대학생 및 졸업자 가운데 문화 콘텐츠 산업 진출을 희망하시는 분이 교육 대상자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교육 기간은 6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인턴 기간이 제외된 기간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교육 내용을 보시면요, 프로젝트 중심의 기획 실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멘토링 시스템도 강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교육의 특징을 보시면요. 인문학적 강점에 기반한 실무용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개인 주도형 교육이라는 것, 이번 교육의 특징이라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모바일 게임 기획자는요. 1월부터 그리고 문화 콘텐츠 융복합 훈련은 이달부터 수강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신청 기한을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5번째 이 과정이죠. 청년 글로벌 보부상 과정입니다. 청년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또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해당 국가의 언어, 세일즈 기술 등 맞춤형 훈련을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또 현재 수요 맞춤형 세일즈 전문가로 육성이 된다고 하니까 세일즈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내년부터 본격화 예정도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식은 공모전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 엠블럼 그리고 슬로건을 공모한다는 소식인데요. 공모 주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세청 개청 50주년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또 예술성과 이 창의성을 갖춘 작품이거나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청 구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국세청의 이미지를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요. 접수 기간을 보시면요. 12월 9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마감 일자는 내년 1월 8일까지입니다. 금요일까지니까 접수 기간 잘 챙겨주시고요. 또 응모 방법 보시면요. 이메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응모 신청서와 작품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당선자에게는요. 상금 600만 원이 수여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좀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타 공모전에 기입상한 타인의 작품을 표절하거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디자인이나 슬로건 등은 응모할 수 없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좀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요. 지역번호 044-204-3188번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네,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지름길 같은 정보 2가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책 한 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책을 소개합니다. 전 대기업 채용팀장이 말하는 자기소개서 제대로 쓰는 법입니다. 성공적인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은 과연 옳은 걸까요? 이 책이 말하는 첫 번째 팁은 취준생이 아닌 채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걸 평가할지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취업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의 핵심,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볼까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지원하는 기업과 직무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경험과 능력을 매칭시켜야 되겠죠. 그리고는 나는 어떤 경험을 갖고 있고 기업에서는 왜 나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잘 정리해서 인사 담당자들을 설득시키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합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정답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 자기소개서의 정답은 그 기업이 원하는 내용입니다. 취준생들이 선호하는 국내 대기업들은 어떤 자소서를 원할까요? 기업별 팁을 알려드립니다. 합격 자소서를 믿지 말라는 취업 전문가 김태성 컨설턴트. 그가 말하는 자소서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매거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진로지도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진로직업 상담사 허재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요. 어떤 네. 계획 있으세요? 저는 그냥 대형 트리를 보러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뭐 네. 계절도 그렇지만 그 이 시기가 그냥 크리스마스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거. 사람 구경하고 네. 크리스마스 때 그냥 사람들 북적이는 사람 구경하러 갑니다. 아, 그래요. 또 모쪼록 또 즐거운 휴일 연휴를 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도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내일은 가족과 함께 보낼 예정이고요. 네. 저희가 사실 또 가족 얘기인 거잖아요. 내 네. 아이를 또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네. 있는 건데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대학을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 레벨보다는 일단 자신의 직무에 맞는 정확한 계획적인 진로 설계를 통해서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직무를 고려해서 뭐 선택하기 위해서는 학과 위주의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 위주의 그런 학교 선별을 하시는 방법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최근에 공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양쪽의 회사가 이제 합격이 되면서 회사를 어떻게 선별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 계속 고민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래요. 실사례를 통해서 네.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대학을 어떻게 선별하는 게 네. 취업에 도움이 될지 이야기 나눠봤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회사를 어떻게 선별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입사원들의 퇴사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건 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적성에 안 맞는 회사를 갔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적성에 맞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례들 준비해 오셨죠? 네, 하반기 공채를 통해서요. 네. 급여를 이제 그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계 회사에 합격을 한 거랑 그 다음에 외국계 회사의 마케팅 부서 이 두 군데 합격한. 그러니까 한국계는 중소기업인데 이제 회계 업무 중에서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합격이 됐고요. 그다음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케팅 부서에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 학생을 지금 케이스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일단 두 학생이 뭐 두 군데 합격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상담을 해주셨는지 이제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고 먼저 조건을 좀 더 살펴보죠. 고민을 위한 조건이 어떤 게 있었죠? 고민을 하게 된? 네, 이 친구가요. 한국계 회사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정도 이제 근무를 하고 인턴 생활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이 되는 그런 중소기업, 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었고요. 중소기업. 그다음에 업무는 회계 업무 중에서 이제 급여 담당 업무였고요. 그다음에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의 비정규직 근무를 한 다음에 정규직 전환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바로 정규직 전환되는 게 보장이 되니까 이걸 선택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나 아니면 자기의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직률도 많이 생겨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두 군데 합격했을 때 제가 상담으로 답을 먼저 드린 거는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생각해라 라는 거를 알려드렸어요.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내린 결론은 단순한 결론일 수가 있는 네. 거군요. 네, 이제 그쵸.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네. 회사라든지 어떤 직무의 값어치를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우선 먼저 가치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좀 보면요. 네. 예, 뭐 사물이 가지고 있는 쓸모라고 나오고요. 또 두 번째 철학적 의미로 보면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니는 중요성이라고 돼 있고요. 또 이제 또 하나는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가 되는 진선 및 따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실존주의자인 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걸로 보면요. 객관적 가치랑 주관적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객관적 가치랑 또 나만이 생각하는 주관적 가치가 같이 상호작용을 해서 혼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대부분 그런 욕구라는 것들은요. 우리 일반적 생활에서 전부 다 가치랑 적용시켜서 가치의 범주 안에 다 집어넣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뭐 첫 번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재화나 상품의 어떤 경제적인 가치,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해, 뭐 비싸냐 안 비싸냐에 따른 그런 경제적 가치를 볼 수도 있고요. 또 뭐 육체적 가치로서는 내가 이걸 육체적인 쾌락이라든지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육체적 가치가 또 있을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정신적인 가치, 뭐 그 종교 활동을 하신다든지 뭐 이러면서 생기는 정신적인 가치로 해서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해서 경제적, 육체적, 그다음에 정신적 가치로 해서 이제 가치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가치라고 하면 일단 일반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개인적 척도, 자신이 뭐 태도나 행동의 기본이 되는 어떤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네. 직업, 회사를 선택할 때 네. 가치가 무엇인가를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게 이 가치인 건데 각자가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5만 원이라는 지폐가 네. 있다라고 했을 때 이 5만 원 뭐 당연히 뭐 혹시 만약에 바닥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당연히 주시겠죠? 네, 누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 이제 그쵸? 몰래 발로 네. 싹 밟고 네, 주시죠. 네. 줍죠, 당연히 줍죠. 근데 그렇게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이제 아무것도 써 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종이에 불과하잖아요. 그쵸. 근데 5만 원이라는 그 가치, 이 5만 원이면은 내가 얼마든지 뭐 커피를 몇 잔 마실 수 있고 밥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이제 가치를 물질적 가치를 뭐 눈으로 알 수 있으니까 확실히 그 이 돈의 가치를 아는 거죠. 무게, 그쵸. 중량을 알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종이 한 장이지만 5만 원이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처럼 네. 내 스스로도 회사를 선택할 때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네. 우리가 흔히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데 네. 이 가치관은 또 어떻게 정의해낼 수 있을까요? 그럼 가치관도 먼저 좀 네.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네. 가치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게 볼관자를 써서 이제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에서의 그 사상에 대해서 가지는 평가적인 근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평가적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 가치 안에서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적 태도를 내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것도 한번 사례를 한번 네.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례를 네, 통해서 네. 말씀드리면 조금 네.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으니까 네. 건설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해외 주재원으로 대부분 건설업계가 네, 네, 네. 해외 파견을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와 해외 주재원 너무 부럽죠. 편할 것 같고. 그렇죠. 또 연봉도 대리급 직급에서 거의 뭐 억대 연봉을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고 하다 보니까 다들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결정을 하셨냐? 어떻게 하세요? 안 갔어요? 안 갔으니까 소개해 주시겠죠? 네, 맞습니다.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나 봐요. 네, 맞죠. 뭐냐면 가족들과 떨어져서 절대 살 수 없다. 이분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가치관은 가족은 항상 같이 뭉쳐 있어야 된다. 이런 사고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재원을 다른 분한테 양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라는 게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신념과도 같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사례를 다시 한번 보면은 2개월 만에 정규직 전환이 보장되는 중소기업,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있었고 네. 외국계 기업은 6개월 후에 네. 뭐 정규직 전환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였는데 네. 저는 이제 정규직 전환을 큰 가치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전자를 선택했던 거지만 네. 이분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아까 그 고설 사례 같은 분들도 네. 이분도 뭐 돈보다는 나는 가족이 더 소중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신 거고 아니야 나는 가족이랑 잠깐 떨어져 있더라도 나는 연봉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주재원 선택을 또 하셨겠죠. 그러니까 또 우리 뭐 그 부모님들이 어떤 진로나 이런 걸 설정하실 때 자녀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 자식이 연봉을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뭐 다른 원고보다도 연봉이 너무 적으면 만족을 못하고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네. 자, 일은 힘든데 나는
내 친구보다 연봉도 적게 받네. 이러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나는 연봉보다는 그래도 이 회사가 좋고 이 직무가 좋아라고 한다면 그걸 또 극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옳고 그르다의 기준을 자기 스스로 내리는 게 바로 이 자신의 가치, 네. 가치관인 것 같습니다. 회사나 직무를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고 네. 아까 그 상담 사례는 결국에는 네. 그러면 어떻게 상담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 직무가 솔직히요 너무나 다른 직무입니다. 이 외국계에서의 마케팅 직무, 그다음에 한국계 회사에서의 안정적인데 이제 급여 업무, 회계 업무 네. 같은 경우에서 마케팅 직무에서의 역량 같은 경우에는 소통 역량도 필요하고 트렌드를 파악하는 트렌드 역량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창의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또 심미적인 거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보는 눈도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MS 오피스를 다룰 수 있는 이제 시장 조사를 하고 분석하고 그거를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이런 능력 같은 진취적인 성향 우리 예전에 홀랜드도 했지만 그런 진취적인 성향 같은 걸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급여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책임감과 꼼꼼함 네, 몇 번씩 검토해서 실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숫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진취적인 성향보다는 이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자기 팀을 이끌 때는 진취적인 성향도 필요하지만 회계 업무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책임 갖고 꼼꼼하게 그다음에 사명감, 소명감 같은 걸로 어떤 그 딜이나 이런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처리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답을 드렸던 게 뭐냐면 첫 번째 안정이나 도전이냐. 네, 하나는 정규직이 전환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비정규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정보다는 나는 그래 외국계 회사에서 외국어를 많이 활용하면서 내가 도전적으로 한번 도전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러면 한번 선택해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나의 직무 성향상 내가 이런 마케팅 성향을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역량을 발휘하면서 네.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그래도 나는 꼼꼼하다 보니까 어떤 책임감 가지고 이 돈에 대한 계산이나 어떤 숫자적인 감각이 뛰어나니까 난 이쪽을 갈 거야 네. 라고 두 개를 선별해서 판단을 해보라고 네, 결론을 말씀드렸죠. 그렇군요. 어쨌든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된다. 네. 실제로 이제 선생님이 상담해 주셨던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더 많은 사례가 있지만 이 사례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좀 결론을 내려보자면은 네. 주위의 말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자신이 생각할 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뭐 그 연봉인지 안정적인 건지 어떤 나의 성향과 맞는 부분인 건지를 순위를 매겨보시고 혹은 부모님의 행복이 나의 가치의 1순위라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선택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나의 가치가 어떤 것들이 우선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부모님의 가치관하고 가치와 가치관하고 우리 자녀, 내색으로 낳지만 내 자녀의 가치와 가치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부모님들이 부모님의 가치나 가치관으로 나의 자녀들한테 강요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신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거에서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부모님들이 오늘 크리스마스지만 같이 식사하시면서 우리 자녀가 정말 원하는 것들이 뭔지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의 진로교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재인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